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아주 문란한 사생활로 유명했죠. 그 전문가들이 볼 때 타이거 우즈는 섹스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어떤 그런 바람 피는 거를 잡아내야지 소송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제 계속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방탄차 안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빵 투과시켜가지고 잡아내는 탐정이 그 어떤 현장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탐정의 영역을 개인 탐정, 기업 탐정, 심지어는 이제 국가 탐정까지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데, 형사사건은 대부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민사적인 부분들은 경찰이 민사 불간섭 원칙 때문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조사하고 증거 수집을 탐정한테 의뢰를 해요. 그런데 채권 채무, 실종자나 이런 사람 찾기 관련된 것과 함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가 이 민사소송 중에 이혼소송이에요. 이혼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체증을 하죠.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변호사한테 보내주든가 아니면 당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타이거 우즈 얘기를 제가 지금 했죠.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형법 241조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에 있었다라는 거는 배우자 외도의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없어졌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에서 간섭하지 마라. 헌법 제17조에 위배된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어떤 자유의지에 맡겨야 되는 거지 국가가 그러한 것들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부부지간에 외도를 하건 바람을 피건 그런 거는 국가에서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헌법 위헌 판결이 나서 형법 241조에 간통죄가 사라지죠. 그러면 배우자 외도를 그러면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역사 이래 인류 역사 이래 부도덕한 어떤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영어로 spousal, marry가 이제 결혼이죠. extra는 밖에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extramarital, spouse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spousal, extramarital 하면은 배우자의 혼외 행위, 혼외 정사, extra affair, 이런 말들을 쓰는데 영어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도덕한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지만 법에서는 형법에서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간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딱 가요.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는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거는 거지. 소송을 걸어서 반대측 변호사와 싸우고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승소하냐 패소하냐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 해도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변호사들은 엄청 바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 자,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확보를 하는 방법은 본인이 해와야 된다니까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정한테 결국은 옵니다. 탐정한테 와서 탐정이 뭐를 해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현장 활동을 하죠. 미행, 추적, 잠복이나 이런 탐문이라든지 이러한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이 탐정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그 행위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제 체증을 해야 돼요. 체증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외도에 관련된 증거, 사실 확인 조사와 증거 수집은 전 세계적인 탐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뢰를 해결하고 있다. 탐정들이. 자, 그런데 타이거 우즈의 예를 들은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경찰이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은데 이제 민사소송을 했을때라도 저놈이 잘못한 게 되게 크다. 그러면 아주 벌을 뭘로 때리냐면은 위자료로 세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바람을 피면은 위자료가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간녀나 상간자 쪽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래서 상간녀, 상간자 전문 변호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판사는 한 3,000 때렸는데 깎여가지고 한 1,500으로 깎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 재산 중에 반을 다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상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단 요건이 필요하죠. 가해자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뭐 부정행위도 포함이 돼요.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그냥 징벌적으로 때려버리는 손해배상이 있는데 영국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 한도 면에서도 매우 비교적 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바람을 피고 뭐 위자료 한 1,500, 2,000 주면 되지. 그리고 그 상간녀나 상간자한테 소송 들어온 걸 또 누가 내줘요? 배우자가 또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내가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뭐 이러한 어떤 외도를 한다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미국같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지금은 봐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오면 자 이제 우리가 의뢰를 받는데 저희 의뢰인 중에 4층에서 몸을 던지는 의뢰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분은 이제 평생 믿고 살아왔다가 배우자의 외도가 이렇게 많은 충격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 또 이런 어떤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막 많이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는 아주 큰 충격을 준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데 있어서 바람을 피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하죠.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떤 결혼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지금 이제 쇼윈도도 많고 많은 어떤 다양한 가정의 형태로 지금 많이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결혼들을 많이 안 하죠. 일단 결혼들을 많이 안 하고 또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하지만 뭐 주말 부부가 됐든 쇼윈도가 됐든 그렇게 사는 커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러한 상황일 때는 제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가정이라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일단 외도를 했다라는 건 사실 뭐 이 어떤 그 치팅이라는 말도 쓰죠. 속인다라는 건 일종의 이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행위를 한 거를 바꾸면서 쓰지는 못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모님도 또는 이제 남성분한테도 현실을 좀 직시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 이 어떤 멘붕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물론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탐정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탐정이 체증한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하는데, 자, 탐정이 체증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채택은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나 상간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러면 상간녀나 상간자 측 변호사가 사실조사 신청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뭐 혹시 계좌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를 법원에 신청을 대부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한 건 아닌지, 내가 상간자 상간녀로서 바람핀 거에 대한 증거, 민사소송을 받은 입장이고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지만 이 증거를 찾는 절차상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지 않았냐라는 걸 또 물고 늘어줘요, 저쪽에서.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체가 탐정에게 돈이 얼마가 이체됐다라는 거 확인을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하고, 또 탐정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보통 한 8가지 이상을 얘기하고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GPS를 붙여가지고 위치 정보, 그러니까 위치 정보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탐정들이. 자, GPS를 추적기, 위치 추적기를 달면 위치 추적기를 탐지하는 장비도 있고, 요즘에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상간녀, 상간자들이 많이 어떻게 좀 경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GPS나 이런 것들을 탐지해달라라는 의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딱 걸리고 나면은 거기에 GPS가 핸드폰과 같이 이제 명의가 나와요. 그 명의를 딱 봤는데 이게 탐정 명의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위치정보 위반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딱 나오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알려드려요. 두 번째는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듣게 되면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실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탐정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뭐 정보를 날리고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 3가지 법 이외에도 뭐 주거침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범할 수가 있는데, 자, 탐정이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면 옛날 불법 흥신소하고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법을 알아야 되고, 이 법에 준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하는 그러한 탐정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자, 법을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 알 수도 있겠죠. 우리는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위험천만하게 하다 보면 교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탐정에게 가야 되고, 그러면 탐정이 법률적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뭐 이렇게 약속을 받고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면 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라든지 그러한 변호사나 로펌의 루트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기획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탐정에게 가야지, 어설프게 증거 수집을 하다가 같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의 숙명이라는 거는 우리 스파이나 간첩이나 밀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안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나 의뢰를 받았다가 역으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락 오는 사람들이 흥신소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런 걸 제가 대리 고소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찰의 수사기관에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위험한 업무입니다, 탐정의 업무가.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에게 가야지 어설프게 탐정 흉내내는, 또 이제 전직 흥신소 불법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한테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KCI, 우리 KCI 한국탐정연맹으로 오시면 저희 협회에는 이제 자문 변호사와 MOU가 돼 있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법률적인 것과 탐정의 어떤 현장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흥신소나 탐정들을 보면은 한 명이나 또는 2명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행이나 추적이나 증거 수집을 하다 보면 바람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차가 따라오는지,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자꾸 따라오는지. 그래서 저희 협회처럼 이제 규모가 있는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데 의뢰를 하시면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다가 요원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교체를 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스킬을 내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상담이나 이런 걸 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전문적인 탐정과 탐정 조직과 그 다음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조직에 의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건을 받고 나서 단지 뭐 심부름센터처럼 일 끝나고 나서 그냥 뭐 끝나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전화 안 받고 뭐 대포폰을 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1년, 2년 가요. 그런데 1년, 2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가 해줄 역량이 있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탐정이 컨설팅 해준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의뢰했던 사건들의 의뢰인들이 전부 다 카톡에 떠요. 저는 대포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의뢰했던 사람들 세월 지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그쪽 관련된 변호사가 또 추가 증거 수집을 저한테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적인 업체와 전문적인 탐정 업체에 의뢰하시기를 바라고, 비단 뭐 꼭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계속 될 겁니다. 대한민국 탐정 시장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